일단 배우자는 사망하면 자녀분은 1이지만 네. 배우자분은 0.5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자가 0.5를 더 가져가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50대 여성으로 당당히 법무사에 합격한 성공한 여성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제가 모시고 여성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 먼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정아 법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이정아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법무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이렇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혼을 넘어서서 3혼, 4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이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예를 들어 위자료를 가져오든 재산 분할을 하든,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증거를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죠. 그래야 재산 분할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재산 분할은 어쨌든 부부간에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거를 각자 찾아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시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이혼 후에 2년 내에는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재산 분할해서 본인들끼리 협의를 하셔도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재산 분할을 판결을 받으셔야 되고요. 판결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업무가 되는 거죠. 분할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남편분 명의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좀 살벌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일단 좀 찾는 게 중요한 거고 남편분이 보통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때는 가처분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처분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처분을 하시거나 다른 제3자 명의로 또 설정이나 다른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저희 법률적인 용어로 사유행위라고 해서 취소소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시니까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하시면서 가처분을 먼저 해놓으시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남편분이 조금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해서나 같이 못 살아, 이혼해야 돼, 막 이렇게 할 때도 얼굴을 조금 딱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그런 걸 다 법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이혼 하셔야죠. 소송을 딱 들어가야만 내 권리를 찾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남편분이 만약에 유책 배우자라 그러면 위자료 청구권도 생기니까 내 권리를 당연히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죠. 법무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과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집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자식 앞으로 내가 혹시 잘못되면 자식한테 상속이 가면 상속세 이런 게 있으니까 자식한테 집을 주고 나를 모셔라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써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가져가는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를 쓰는 부모도 그 자식도 있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에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말로만 그래 너가 나 잘 모시겠지 내 자식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났는데 그 자식이 처음에 안방에 모시다가 그 다음에 저 골방으로 가, 이렇게 골방으로. 그 다음에 구박을 해. 밥도 잘 안 줘. 이러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을 다시 내놔. 이런 아무
증거 자료도 없는데 그 집 다시 내놔 이 괘씸한 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혹시? 네. 일단은 부모님이 그런 조건을 다시면 사실 그런 거는 부담부 증여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서면으로 남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서면으로 안 남기시게 되면 뭐 증거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고요. 네. 그래서 제일 사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그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혹시 분쟁이 생길 때 네. 그냥 수월하게. 그게 이제 내 노후를 그래도 조금 덜 비참하게 사는 방법 그 중에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잠깐 얼굴 붉히더라도 네. 그래도 이건 계약이니까 써라. 네, 네. 내가 노후에 힘이 없어서 네. 돈 벌 힘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줄 테니 내가 네. 여생을 편히 보낼 네. 수 있도록 다달이 네. 줘라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쵸?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쵸.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왜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부모님도 당당히 요구하시고요.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네.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세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네. 그런 양식 뭐 이런 게 기본 양식 이런 게 있나요? 아, 지금은 대법원에 들어가면 거의 양식이 많이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법무사님을 법무사님한테 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하면 저희가 해주시기도 또 하고. 만들어 드리기도 네, 하고. 네. 예. 법무사님, 제 주변에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삼형제인데 재산을 이렇게 너 얼마 가져라 얼마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 삼형제가 조금 이렇게 언쟁이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이가 좀 되게 좋았었어요. 좋아서 뭐 형은 이만큼 갖고 누나는 이만큼 갖고 뭐 이렇게 서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재산을 분배 신청을 한다 그래야 되나? 분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하나 있는 거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상속이 발생을 하면 자녀분들이 이제 협의가 되면 협의 상속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중에 그렇죠. 한 분으로 하시던지 두 분으로 하시던지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협의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법정 상속으로 갔을 분이 없고요.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등기는 상속인들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신청하셔도 돼요. 두 분의 동의 없이도. 네. 신청이 등기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등기가 된 다음에 이제 처분하면 네. 자기가 법정 상속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이제 현금으로 해서 네. 환가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등기를 그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자기는 혼자 50% 갖고 나머지 둘한테 25%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의 동의가 없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이라고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등기를 하게 되지 자기가 혼자 등기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오고 너는 조금 가져가라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일단 배우자는 사망하면 자녀분은 1이지만 배우자분은 0.5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자가 0.5를 더 가져가게 되죠. 네. 그러면 자녀 셋과 그다음에 배우자. 이제, 배우자. 그럼 네. 배우자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를 일. 셋이 똑같이 네, 네, 네. 111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배우자가 1.5가 되는 거고. 네. 네. 배우자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개정안이 있어요. 그쵸? 예, 배우자한테 좀 더 줘야 된다는 네. 개정안이 있는데 네.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그거는 네. 이제 차후에. 아니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네, 그거는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다 드리는 걸로 합의가 되면 드릴 수는 되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돼 있었어요. 네.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한 분만 돌아가셨어.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그 해당하는 배우자의 지분을 다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의 50%를 갖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럼 네. 50% 내버려두고 네. 나머지 50%에서
배우자가 1.5, 1.5. 그리고 나머지 1대1대1로 네, 그렇게 되는 자녀 거죠. 셋이 가져가고 부부 공동명의를 꼭 하십시오. 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뭐 제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자식이 꼭 효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너무 나쁜 마음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언쟁 많지 않으세요? 막상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저희 상담하는 네. 때 보면 좀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단히 유능한 법무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법적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저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문자만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10만 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거든요. 혹시 세무사님 안 계시나요? 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나무 TV에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좀 친절히 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윈윈하는 이런 관계도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에 관련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 아래 이제 전화번호 나가는 대로 하시면 이렇게 아름답고 유능하신 저희 이정화 법무사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히 그리고 확실하게 법률에 대해서 답을 드릴 겁니다.